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밤 10시 26분입니다. 자, 한국장 마감하고 중국하고 미국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많이 올랐어요. 옵션 만기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하도 깝깝해서 한번 이제 선이라도 좀 꺼보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라는 거를 저도 한 번 더 뭐 좀 알아보기 위해서 뭐큰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뭐 이제 나름 선도 한번 꺼봤습니다. 아무튼 자, 이거 코스피 선물인데요. 이렇게 추세선 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래서 올라오는 요 선이 더 중요할, 지금 중요한 거는 요 위에서 내려오는 요 저항하고 위에서 올라오는 요 지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삼각수렴형입니다. 이 고점 연결되는 라인은 1월달 고점부터 해서 연결해가지고 얼마 전에 6월 초에 나왔던 그 고점, 6월 8일 고점하고 1월 달에 나왔던 그 고점 두 가지 연결하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 저항선이 하나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선이 하나 있고, 지지선은 저점과 저점, 여기 저점 연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수렴형이 크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어디까지? 아마도 뭐 294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꼭 294까지 오른다라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꺼놨다고 해서 꼭 294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294까지 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이니까 이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솔직히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뭐 이미 시장이 뭐 많이 무리하고 있고 풋옵션 죽는 것도 그렇고, 이런 꼬라지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안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내일도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은 있습니다. 그죠? 내일도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어떤 풋옵션 쪽에서 확실히 좀 과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풋옵션 쪽에서 과한 시세. 그러니까 이 옵션이라는 게 원래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살아나는 건데, 워낙 강력한 양매도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이번 7월물이 워낙 강력한 양매도장이었기 때문에 콜옵션이 살아나지 않더라도 풋옵션만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풋옵션이 이렇게 개박살 나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에는 뭐 콜옵션 쪽이 아니고 콜옵션 쪽을 보는 것보다 어떤 변곡을 알아내려면 풋옵션 쪽의 모습을 보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풋옵션 뭐 아마 내일 한 번 더 죽으면은, 아마 내일 정도는 그래도 이제 지금 무려 3거래일 동안 개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12짜리가 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옵션 대박이거든요. 어쨌든 아마 이번 주는 옵션 만기 주라서 뭐 어느 정도 일단 어딘가 선에서 그 지지력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 이렇게 4거래일 있잖아요. 옵션 만기주가 월화수목 내내, 왜냐면 이미 지난주에도 이렇게 시세를 이미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남은 화수목까지 시세를 3일 연속으로 여기서 장대 음봉을 계속 뽑아낸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 선물도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뭐 계속 3일 연장으로 이제 남은 3일 연장 장대 음봉 뽑아내면서 풋옵션이 죽기보다는 어딘가에서 지지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예상이에요. 그냥 일단 예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으시고요. 이런 부분은 한국장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은 조금 더 오를 구석이 남아있다. 물론 여기서 꺾여도 이상하진 않다. 오늘 밤에 미국 꺾여도 이상하지 않다. 오늘 밤에 내일부터 한국이 꺾여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제가 어떤 변곡을 보는 방법들, 평상시에 제가 보던, 야 이거 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같이 올라가면요 뭐 오버슈팅이고 이렇게 하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징조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달 단위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평상시에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평상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비정상이 일주일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지수가 심각하게 시장에 타격을 받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 오버한 상황이 자그만치 한 달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오버하는 폭도 지금 보시면은 원래 풋옵션들이 여기서 한번 살아날 만해요. 평상시라면 여기서 한번 살아나서, 여기 이렇게 저점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나서 추세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심지어 여기서 한 번 더 밟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미친 시세가 요즘 계속 보이는 것이, 그만큼 어떤 10년간의 상승장을 마감하기 위한, 10년간 주식이 괜찮았던 이 상황을 마감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발악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본 적 없거든요. 예. 지금까지 아무튼 주식을 올리는 건 모든 지표는 안 좋은데 유동성 하나만 갖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어쨌든 비정상이라고 보는 게 이성적인 판단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시장이 시세가 미쳐 있기 때문에, 주식이 탐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이성적이지는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한국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참 중국, 잠깐 한국 보기 전에 우리 중국도 한번 봅시다. 중국도 요즘 진짜 여러분들 이게 A50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봅시다. 정말 기가 찬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예, 중국 A50 지수가 7.9%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선물이요.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중국 A50이면은 최소한 시가총액이 몇 백조 아닐까요? 그죠? 최소 몇 백조. 코스피가 여러분들 1300조니까 시가총액이, 중국에서 제일 괜찮은 종목 50개를 합치면은 그래도 한 100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제가 상식이 없어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십조, 몇백조 다닐 텐데, 야,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더 무서운 거는 여기에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거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 9시 뉴스나 뭐 신문 일면에 나오는 거에 뭔가 어마어마한 굵직한 호재가 있어야지 이게 상승이 뒷받침된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일단 이걸 뒷받침한다는 뉴스는 뭐 고작 뭐 중국 뭐 지수 산정 방법을 바꾼다, 이딴 게 다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광기의 어떤 끝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잘 봐놓으세요. 물론 광기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7월 2일 날 꺾였어도 이상하지 않고 7월 3일 날 꺾였어도 이상하지 않고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4거래일 연속, 저는 말씀드렸죠. 이거 중국이 더 오르길 바라고 있다, 한번 올라봐라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주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무려 7.8% 오르고 있습니다. 이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자, 지금 드디어 중국이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A50 지수 2015년에 만들어놨던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2015년보다 경제 지표나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게 딱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고점을 세상에 넘어갔어요. 어떤 거래량으로? 요만큼 거래량으로. 물론 월봉이니까요. 여러분들, 월봉이니까 월봉이기 때문에 이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최소 이렇게 일이 나오는데, 요만큼 거래량을 가지고 지금 정고점을, 몇 년치 정고점을 한 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베팅을 하시면 되겠죠. 상승으로요. 전 이게 정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어떤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떤 12년간의 상승을, 12년간의 나스닥 지수 상승을 끝내기 위한 그런 마지막 끝자락에서 뽕을 뽑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뭐 어디 한두 개 나라 지수가 이렇게 과열이면은 뭐 별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공통적으로 유럽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었고, 6월 달에 심지어 미국 나스닥, S&P까지 다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이 어느 한두 나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다는 거는, 이거 조만간 뭔 일이 나겠다는 얘기긴 합니다. 그 조만간이 언젠지 알 수가 없어서 깝깝한 것일 뿐이지 반드시 무슨 일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는데, 전 세계가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슨 큰일이 나겠다는 얘기겠죠. 이건 상해종합 오늘 5.7% 상승,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어떤 리포트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살짝 요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메리츠 투자증권에서 올라온 보고서인데, 이진우의 전략 에세이에 나온 첫 장만 보겠습니다. 첫 장만 길게 볼 것 같고, 무엇이 중국 지수를 올리고 있느냐,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 내 시가총액 상위 탑3의 시가총액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중국공상은행 가만히 있죠. 페트로차이나 개박살 나고 있고요. 모우타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우타이는 뭐냐면 그 술 만드는 회사죠. 내수주예요. 전형적인 내수주. 자, 여러분들, 중국이 물론 어떤 내수의 비중이 높은 나라긴 합니다만,
자, 만약에 전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진짜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어떤 회복이 돼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진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중국 지수가 오른다면 중국의 수출주 아니면은 어떤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라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르는 게 뭡니까? 지금 오르는 게 모우타이 요거 술 만드는 내수주만 오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드시 주식을 사야만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헤지 펀드들은 롱숏이 다 가능해서 하방도 베팅할 수 있지만 하방을 베팅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야 되는 사람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면 뭘 살까요? 어떤 뭐 경기에 민감한 이런 에너지주를 살 수 있을까요? 은행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방어주를 살 겁니다. 방어주가 올라가는 거죠. 페트로차인, 모우타이, 술 만드는 회사 내수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별로 상승이 좋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올라오면은 별로 건전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술 만드는 내수주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또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중국 지수 오른 거에 비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중국 위안화 환율도 좀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번 보긴 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5% 7% 막 오르잖아요. 진짜 중국이 좋으려면, 진짜 중국이 좋아서 저렇게 오르는 거라면 위안화 환율이 이미 오늘은 많이 움직였네요. 예, 오늘 드디어 많이 움직였네. 야, 드디어 하루 따라왔네요. 야, 환율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니 움직였네요. 이러면 정상입니다. 이러면 정상인데, 이러면 환율은 정상인데, 자, 아무튼 뭐 지금까지 주식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과열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장 보면 되겠죠. 네, S&P 지수 일단은 자, 여기 또 다시 한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갭상승으로 어제 고점 부근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10시 38분이니까 아직 모릅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만약 못 오르고 여기서 또 하락 전환하거나 장대 음봉이 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이 저항을 넘지 못한다, S&P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 만약 이거 좀 넘어가서 계속 그렇게 양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상승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S&P도 제가 하도 깝깝해서 선을 좀 꺼 놔봤는데, 자,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이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S&P 오르면은, S&P 선물 기준으로 오르면은 뭐 3180 정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솔직히 이래서 이제 물려도 하락에 물리라는 게 이렇기 때문입니다. 상승에 물리면은 깝깝하겠죠. 이런 자리에서 이거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승에 물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박스권 고점, 삼각 수렴형의 고점에 와 있으니까 물려도 하락에 물리는 게 낫겠다라는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올라갈 공간은 S&P도 얼마 없습니다. S&P도 얼마 없고요. 그렇게 돼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 봐서 얘가 오늘도 음봉에다가 하락 전환 돼 있으면은 이거는 무슨 일 생기는 거다라고, 이건 조만간 7월달 중순에 무슨 일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되면 또 오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간단하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아까 아침에 제가 이 선은 그겁니다. 이종복 TV라고 제가 아침에 설명해 드렸죠. 거기서 꺼놓은 선, 뭐 잘 꺼놨으니까 그대로 제가 또 사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똑같습니다. 바뀐 거 없죠. 여기 있는 요 지지선 요렇게 요 저항이 있었는데 요거 저항 일단 돌파 안착한 모습이긴 한데요. 모르죠. 이게 안착했는지는 일단 아침에 또 일어나 봐야 알 겁니다. 나스닥 오르면은 이게 차트가 이제 위에 더 이상 안 나타나네요. 그죠? 오르면은 뭐 2, 3%더 오를 수 있는데 올라도 되고 안 올라도 되는 거죠. 여기서 꺾여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밤에 일단 꺾여서 어떤 음봉으로 내려온다면 무슨 일이 또 생기겠죠. 네,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 이렇게 또 오늘도 무리하게 갭상승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루 종일 이 양봉과 이 갭상승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지한다면 또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미친 상황이라서 막 그 중국 지수가 7%씩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어쩌면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솔직히 저도 하방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자리가 이제는
이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이건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건 브레이크 고장난 거고, 이건 대형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지가 더 오른다고 해도, 저는 이제 뭐 약간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때는 어디냐면 6월 전에가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런 때가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수들이 오버슈팅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흐름이 7월 달 돼서 7월 초에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7월 땡 하고 나서 빠졌어도 부작용이 굉장히 클 텐데, 지금 7월 달 첫째 주, 지금 둘째 주 가까이까지 이렇게 갈수록, 그리고 이 상승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뭐 이제 뭐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뭐 이런 신호겠죠. 그래서 자, 아무튼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음봉으로 쭉 떨어진다면은 또 다시 바로 이번 주 안에도 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이 정도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더 오를 수 있어요. 나스닥 상승 목표치는 제법 남았어요. S&P는 비리비리합니다만 나스닥은 상승 목표치가 앞으로 몇 프로 정도는 더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까지 무조건 터치한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죠? 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세력 마음이죠. 제법 많이 남았는데 터치 못하면은 그만큼 이제 힘이 약해서 딸리는 거고, 터치하면 그만큼 강하니까 또 오르겠다는 거고, 나 이렇게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비정상이에요. 굉장히 비정상인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개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하방 보시는 분들 절대 포기할 자리가 아니에요. 변동성 지수 지금 보시면 절대 안 빠져요. 지금 이 시장이 제가 오르는 게 미쳤고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지수 안 보여드려도 요즘은 다들 리플에 알아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나스닥이 미쳤어요, 중국이 미쳤어요 쓰시는데, 굳이 이렇게 빅스 지수나 옵션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누가 봐도 알아요. 야, 이거는 시장이 미쳤다라는 거를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빅스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상황이죠. 보시면은 이제 상승하면은 변동성 지수 올라요. 이제 또 오늘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옵니다, 빅스. 이렇게 되면 저점 3번, 이렇게 되면 뭡니까? 삼바닥이죠. 지지력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나 S&P, S&P 쪽은 어쩌면은 하방을 지금쯤 슬슬 더 잡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너무 빨리, 이제 저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우리가 하방을 준비를 좀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음 심적으로 좀 고생스러운 시기긴 한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하방을 좀 늦게 봤다라면은, 조금 더 늦게 하방을 보기 시작했더라면 오히려 사실 지금은 어떤 적극 매수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지지선 S&P 같은 거 보세요. 얘는 지지선 아직까지 뭐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거 오히려 비중을 더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뭐 봐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뭐 지금에서야 하방을 쳐다본다라는 뭐 그런 운이 좋으신 분이 있고 아직 현금이 많다면은, 오히려 이런 거 비중 확대를 고려해봐야 비중 확대를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과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방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지쳐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거 심리적인 거 그런 면들 빼보면은 사실 오히려 지금이 어쩌면 한 번 UVXY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나서 양봉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한 번쯤 그죠?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운 자리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스닥 인버스 이런 거는 좀 예외예요. 나스닥 인버스 이런 거는, 왜냐면 아직까지 보세요. 이게 지지력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지력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지력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매수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떤 뭐 S&P 쪽은 보시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밑에 지지선 있으니까요. 한 번쯤 매수했다가 바로 전저점 깨면은 매도하거나 손절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다. 물론 뭐 예전에 이미 많이 잡고 계신 분들은 위험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구간입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물량을 안 잡고 있었더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한번 베팅해보고 짧게 손절 잡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아무튼 먼저 잡고 계신 분들, 이미 비중을 확대하신 분들은 위험 관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조마조마하면서. 그렇지만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변동성 지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지켜야 될 자리 잘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변동성 뭐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나스닥 지수 변동성, 예, 그죠? 양봉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 나오고 있고,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게 자그만치 지금 나스닥 12년 상승의 끝에 와 있습니다. S&P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죠? 자, 월봉입니다. 각각 월봉. 12년의 상승을 끝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슈팅도 정말 강력하고요. 미친 시세를 많이 구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미리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위험 관리라는 거 조금씩 하셔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느낌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죠.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